여기 한국에 대한 주제 덕분에 한국 사랑에 흠뻑 빠진 여대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길래 한국어까지 배우는 열정을 가지게 된 건지 사연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 에이미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학연구소를 들어가게 되었을 땐 비교적 작은 규모였지만 지금은 무려 150명이 넘을 정도로 교내에서도 인기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이번 학기 신입생들의 경쟁률은 예년보다 훨씬 치열해져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한국학연구소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시아학과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성장해서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도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학연구소에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에이미, 넌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유용할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어머니도 내가 그렇게 아시아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적어도 경제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의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과 열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진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한 한국 드라마 시청이 어느새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도깨비,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로 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또 BTS,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증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죠. 이런 학문적 호기심도 제가 한국학연구소에 지원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긴 대화를 나누며 제 열정과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시던 부모님도 점차 제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영상들을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문화 콘텐츠 수출 현황,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한국어 인재 수요 등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어 학습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어요. 에이미,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말릴 순 없겠구나. 하지만 약속해.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학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있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고 특히 한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학연구소 지원을 결심한 후 한국 문화와의 첫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야구 선수 박찬호였어요. 제가 자란 LA에서는 야구가 정말 큰 인기를 끌었죠. 미식축구와 농구도 인기가 많았지만 저에게 야구는 특별했습니다. 야구는 미국의 전통적인 스포츠 중 하나로 미국의 과일이라고 불리는데요. MLB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중 하나예요.
특히 LA 다저스의 팬으로서 박찬호 선수의 등장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다저스에서 활약한 박찬호 선수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드물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둔 선수였죠.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저는 더 깊이 한국의 역사를 알아보고 싶어졌는데, 그러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금 모으기 운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죠.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메달까지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아낌없이 오직 내 나라를 위해 내놓았다고 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불과 2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대요. 당시 금액으로 22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게다가 이 운동이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오직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전 국민이 동참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국민들의 노력 속에서 박찬호 선수의 활약은 더욱 빛났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의 메이저리그 경기는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해요. TV로 그의 경기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박세리 선수의 우승도 큰 힘이 되었대요.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할 때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샷을 날리는 그녀의 모습은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헌신과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이 어우러져서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봤을 때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낸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K-팝도 접하게 되어 마음 한켠에 한국 사랑이 더욱 커져갔어요.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의 퍼포먼스와 음악성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BTS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가사와 블랙핑크의 강렬한 퍼포먼스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은 이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독특한 음악 색깔과 NCT의 혁신적인 그룹 운영 방식도 멋졌어요. 이들의 음악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K-팝에 빠진 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OTT 플랫폼이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저는 더 많은 작품을 접할 수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과 완성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독학으로 한글 기초부터 시작했죠. 가나다라를 쓰고 읽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즈음 미국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몇몇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인기를 끌었죠.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제가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애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자막 없이도 대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K-팝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책과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께서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 참석을 제안해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에이미, 내가 한국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해보는 게 어떨까?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드디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였어요. 미국의 많은 공항들이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인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인상적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자 공항 직원이 직접 나서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손짓으로도 길을 안내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섬세한 배려가 정말 잘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고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히 밝은 미소로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할 때 저는 문득 과거 중국 여행 때의 불쾌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집요하게 승차를 강요했고 결국 탔던 택시는 빙빙 돌아 목적지에 도착해 원래보다 3배나 많은 요금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긴장했었는데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은 전혀 달랐어요. 강요하지 않고 친절하게 웰컴 투 코리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캐리어도 직접 트렁크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간단한 영어로 소통도 가능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첫인상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우리 일행은 먼저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곳이어서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보니 더욱 아름답고 한국의 예술을 느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 전통 한옥, 그리고 현대적인 카페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호떡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바삭한 외피와 달콤한 내용물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미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의 번화가와 달리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를 보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어요. 인사동을 거닐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예술성을, 현대적인 갤러리에서는 한국 현대 미술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한국학을 공부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사동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문득 고등학교 시절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유학생 호진이 생각났어요. 호진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컸지만 얼굴은 작아서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었죠. 당시 인기 많았던 호진은 지나갈 때마다 좋은 향기가 났고 항상 깔끔한 복장으로 다녔어요. 땀 냄새 나고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미국인 친구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남자들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들었지만 미국 남자들과 이렇게 한눈에 비교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 혼자 짝사랑하던 호진과는 대학 입학 직전에 만났던 터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헤어져야 했어요. 호진은 꽤 오래 유학 생활을 했지만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저는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한국으로 간 호진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레 소원해졌죠. 이참에 호진에게 연락해볼까 하고 망설였어요. 사실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교차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호진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여의도에 있다며 그쪽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여의도로 가는 길, 이번에는 지하철로 이동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5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지하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지하철을 절대 타지 않아요. 이유 없는 말싸움이나 시비, 그리고 끔찍한 냄새 때문이죠. 노숙자들이 화장실 대신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쥐나 벌레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출근길에 쥐와 눈이 마주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지하철이 와서 놀랐습니다. 객실은 넓고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쾌적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내 와이파이였어요. 미국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지하철에 빠른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없어요. 덕분에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며 즐겁게 이동할 수 있었죠. 지하철 안내방송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안내해주는 걸 보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죠. 특히 눈에 띈 건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르신들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모습에 자꾸 감탄사가 나왔죠.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의나루역에 도착할 때쯤 저는 이미 한국의 대중교통 팬이 되어 있었어요. 호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네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나오자 저 멀리 호진이가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멋있어진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하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우선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난 호진이와 추억을 나누며 걷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땅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높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뒤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재빨리 그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호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저 사람 중국인이야. 목소리를 들어보니 중국어 특유의 억양이 들리더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중국인이고 주운 사람은 한국인이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보며 중국 여행 때 자주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흔한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에 온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걷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호진에게 맛있는 걸 먹자고 이야기하자 호진이가 배달 앱을 보여주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배달이 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공원으로 배달이 온다는 게 더 신기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밤에는 위험해서 배달은커녕 돌아다니기도 힘들거든요. 배달 앱을 보니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한식, 일식, 중식, 심지어 식자재까지 주문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호진이가 치킨을 고르라고 해서 매운맛과 오리지널 맛을 시켰습니다. 배달 요금이 미국에 비해 엄청 저렴한 것도 놀라웠죠. 20분 만에 배달이 온다고 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은 빨리 와봤자 1시간이고 많게는 2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한국의 편리함과 신속함에 또 한 번 감탄하였습니다.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호진이가 잠깐 배달존에 다녀오자고 했어요. 저는 짐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호진이의 대답에 더 놀랐죠. 여기 그냥 두고 가도 돼. 아무도 안 가져가. 정말 그랬어요. 다른 곳을 보니 돗자리 위에 가방과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감이 정말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인공이 치맥을 즐겨 먹는 장면을 봤을 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치킨의 바삭함과 매콤달콤한 맛, 거기에 시원한 맥주까지 더해지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렇게 호진이와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달된 배달 문화, 높은 시민의식, 안전한 치안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죠.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문화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치안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맛있는 치킨을 먹고 난 후 늦은 밤이 되어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호진이가 한국의 지하철은 24시간 운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죠. 처음엔 놀랐지만 그 이유를 듣고 나니 더욱 감탄했어요. 청결함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밤에는 정비를 해야 해서 그래. 호진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24시간 운행 지하철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있거든요. 고장도 자주 나고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죠.
한국의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밤새 정비를 하니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호진이가 숙소 앞까지 데려다주는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번 만남이 단순한 재회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설렘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부터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세션에 참석하고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국학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죠.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발표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 편리한 생활, 안전한 사회 등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면 자꾸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냐고요? 드디어 호진이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호진이와 연애도 해야 하고, 호진이 부모님도 뵙고 한국에 가서 살려면 한국어가 능수능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제2의 모국어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키우고 한국어 책을 읽으며 어휘력을 늘리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호진이와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이제 제 가장 큰 목표는 한국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길게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호진이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그리고 호진이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호진이와 이야기 나눴는데 부산을 경험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어를 사랑하게 된 에이미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